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2강 화학 식량과 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시간에 한 거는 그때도 얘기했듯이 1번, 2번, 3번 요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내는 사람도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고 내고 맞춘 사람도 당연히 그냥 한 번 읽고 당연히 이거지라고 맞출 수 있어야 되는 수준이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머리를 좀 굴려야 됩니다. 자, 화학식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일단은 화학식부터 보고 갑시다. 화학식은 우리가 화학 물질을 원소 기호를 나타내어 표현한 식 여기 나오는데 물질을 원소 기호를 이용해 표현한 걸 통틀어 화학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화학식의 종류가 우리가 보통 배우는 게 4종류가 있는데 너무 짧다. 일단 하면서 합시다. 자, 화학식의 종류에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분자식, 그 다음에 실험식. 그러니까 분자식은 분자 하나에 있는 분자 하나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낸 식. 그러니까 메테인을 보면은 CH4가 이게 분자식인데 화학식이라도 불러도 됩니다. CH4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지. CH4에는 C가 1개, H가 4개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2H6를 보면은 이거 에테인인데 에테인 분자 1개에는 C가 2개, H가 6개 있다.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험식은 뭐냐? 실험식은 실험을 통해서 이 물질의 조성 비,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원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어떤 원소가 들어있고 이게 몇 대 몇으로 들어있는가까지 판단할 수 있는 식이 실험식입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요거 계산하는 문제 무조건 나왔는데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식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에테인 가지고 실험을 해도 얘는 무조건 C 대 H가 1대 3으로 나와가지고 CH3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냥 분자식을 가장 간단한 정수리로 나타낸 거. 그러니까 C2H6는 C와 H가 2개, 6개, 2대 6이니까 1대 3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CH3 이렇게 간단한 실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예로 들면은 분자식이 이렇게인데 실험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냐면 실험식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온 결합하는 물질이나 금속 또 실험식에 포함이 됩니다. NaCl 이런 것도 다 실험식이고 금속 그냥 Fe 이렇게 쓰거든요. NaCl Na랑 Cl인 1대1로 결합하기 때문에 NaCl이지 NaCl 1몰을 봤을 때 Na 1개, Cl 1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무한히 많이 있는데 걔들의 비율이 NaCl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Na랑 Cl의 비율이 1대1인 걸 나타내기 때문에 실험식으로 나타냅니다. 금속, 철만 봐도 철을 보면은 철 원자가 무한히 많은데 그냥 철밖에 없으니까 그냥 Fe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성식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자식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작용기 앞 시간에 배운 탄소화물 할 때 배운 작용기를 사용해서 물질의 성질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식.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C2H5OH 요걸 보면은 OH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알코올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에탄올 분자식을 그대로 쓴다면은 C 2개, H 6개, O 이렇게 나오는데 CH3, O, CH3 얘도 분자식은 얘입니다. 얘도 분자식은 얘고 그러니까 분자식은 같은데 성질이 다른 물질이 있다. 그 얘기는 작용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성식이
달라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준 게 시성식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조식이 있는데, 구조식은 그냥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리실산 메틸 아세틸 살리실산 할 때 그림을 그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질의 분자식을 가지고 얘를 똑같이 그려야지. 이런 식으로 분자식을 보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알려주는 게 구조식. 이런 식으로 나온 게 화학식이 나오는 건데, 이 화학식에서 우리가 화원 하면서 가장 많이 볼 거는 실험식, 시성식. 그러니까 분자식이라고 하지만 시성식이 많이 씁니다. 시성식을. 그래서 실험식, 분자식 요 두 개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극일에 이제 그거를 여기 뒤에 나오죠. 화학식량은 물질의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량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자, 그러면은 메테인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면은 C가 1개, H가 4개니까 얘는 원자량이 12, 얘는 원자량이 1. 그러니까 12, 4 해서 16. 그래서 CH4의 화학식량 아니면 또는 분자량은 16이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몇 가지 외우면 되는데 CO2만 44인 거 알고 갑시다. CaCO3 100, 포도당 180. 나중에 하나하나 계산해도 되는데 시간 아끼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면 됩니다. 그냥 나머지는 그냥 좀 읽으면 되고, 과학 돋보기에 원자, 분자, 이온, 자 통합과학 때 다 한 겁니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로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분자는 원자가 공유결합하여 만들어지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가 있다는 거야. 하나의 덩어리. 그게 덩어리가 모여서 뭐 커지는 거지. 하나의 덩어리씩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분자식을 쓰는 거고, 이온결합은 덩어리를 못 따지니까 실험식을 쓰는 거고. 그 맨 밑에 나온 이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온.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원자량. 자, 원자량을 우리가 배울 때는 총 3가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는 아마 하나만 알려주는데, 왜 한 개밖에 안 나오냐면은 하나는 뒤에 나오고 하나는 통합과학 때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우리가 질량수입니다. 질량수. 이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겁니다. 자,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아주 미세한 차이를 빼고 같기 때문에 그냥 양성자는 우리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성자도 1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각각을 1, 1로 놓고 그거의 개수만 따져서 이 원자의 질량은 몇이겠구나 라고 그냥 수치화 시켜 놓은 게 질량수입니다. 그냥. 그래서 질량수라고 하고 단위가 없습니다. 전자는 당연히 양성자의 질량의 거의 1970 몇 분의 1인가 그러니까 되게 작죠. 그래서 무시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원자량의 정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배우는 원자량인데 포인트만 알면 됩니다. 질량수가 12인 탄소 해서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12가 적혀 있죠. 요게 질량수입니다. 요게 질량수입니다. 자, 질량수가 12인 원자의 원자량을 12로 정하고 하나의 뭐냐? 기준점을 잡았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상대적인 질량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량은 뭐냐? 질량수가 12인 C를 기준으로 비교한 상대값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랬어. 옛날 문제 진짜 제일 어렵게 나올 때는 이게 기준을 12탄소로 하지 않고 산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달라지는 값은 커지는 값은 무엇인가 작아지는 값은 무엇인가
아니면은 이 산소의 원자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가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내용을 많이 냈기 때문에 수학을 역시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설명 보면 질량수 나오고 원자량을 사고하는 까다 요거 가끔 나오긴 하던데 다들 알고 있습니다. 자,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매우 작아서 한 개의 질량 지속 측정하기 어렵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실제 질량을 그대로 사용하면 매우 불편하다. 뭐 10의 마이너스 23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특정 원자와 비교한 상대적 질량을 원자량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이 과학 돋보기, 이번 과학 돋보기는 좀 반응 좋습니다. 가끔 나와요, 문제. 자, 탄소 원자 한 개를 올려놨을 때 수소 원자 12개가 올라와야 저울이 수평이 된다. 이 얘기는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과 수소 원자 12개의 질량이 같다. 그래서 C를 우리가 12로 놨으니까 얘 한 개랑 H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를 12개 놓으니까 같다. 그럼 물음표는 1이구나. 그래서 H의 원자량을 1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산소도 구하면은 12가 4개고 X가 3이니까 X는 16. 그래서 산소의 원자량을 16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과학 돋보기 나오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원자량의 정의가 나오는데 평균 원자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우리가 많이 부를 때는 평균을 떼고 원자량이라고 부르니까 앞에서 배운 원자량이랑 이름이 똑같아. 근데 요거는 정의가 다릅니다. 자, 평균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지만 평균 원자량.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자량이 얼마다 얘기할 때는 평균 원자량을 부른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동위원소.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지구과학 할 때 배웠죠. 자,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다 양성자가 한 개인 수소지만 중성자의 개수 차이로 인해서 질량, 물리적 성질이 달라진 원소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 1학년 때 배운 거 있고 대부분의 원소들은 동위원소가 있고 우주에 어떤 물질이 우주가 다시 재창조되지 않는 이상은 우주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은 일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산소를 채취했을 때나 저쪽 미국 가서 채취했을 때나 아니면 산소가 있는 다른 행성에서 산소를 채취해도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산소, 보통 우리가 산소 동위원소는 16O, 18O 이렇게 두 종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어디서 해도 16과 18의 비율은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의 평균값을 내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평균 원자량을 쓰는 이유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존재 비율이 일정하다. 예를 들면 자연 상태 탄소는 질량수 12지만 13도 섞여 있고 14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낸 것. 주기율표에서 주어진 각 원소의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자량이 얼마다 배우는 거는 평균 원자량이다 해서 계산을 시키는데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자, 탄소의 평균 원자량 보면은 12랑 13 이 두 개의 존재 비율만 합쳐도 100이 나와. 그러니까 14탄소는 존재 비율이 0.0000000 1%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12랑 13만 계산해도 12.011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거 반올림해서 그냥 12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질량수, 원자량, 평균 원자량 이 세 가지 값을 구분하지 않고 막 써. 그냥 계산할 때는 막 써요. 어디 면접 가서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 풀 때는 이게 질량수고 원자량이고 평균 원자량 무시하고 막 써도 돼. 왜냐면은 존재 비율이 거의 한쪽 몰빵이야. 두 종류가, 동위원소가 두 종류가 있든 세 종류가 있든 존재 비율은 한쪽 몰빵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그 제일 많은 거에 근접한 숫자가 나오고 반올림해서 그냥 질량수를 그대로 쓰는 값이 되는데 아닌 거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닌 거 두 가지. 자, 첫 번째 염소입니다. 얘는 35랑 37이 있는데 얘들의 존재 비율은 3대 1입니다. 그래서 요거 평균 원자량 계산하면은
35.5 나오는데 계산 한번 해봅시다. 35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37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면은 4분의 105 더하기 37 4분의 142 35.5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에서 동위원소 문제가 나올 때 뭐만 하면 존재 비율이 3대1 나올 거야. 3대1이고 35랑 37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그냥 염소구나 하고 풀면 됩니다. 이거 고민할 거 없어. 왜냐하면은 시험 문제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물질에 대해서 문제를 낼 때 임의의 원소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지만, 임의의 원소로 문제를 내버리면 계산을 내는 사람도 새려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실제 있는 데이터 많이 씁니다. 실제 있는 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염소에 대한 문제가 그냥 임의의 원소 X 해갖고 나오지만 누가 봐도 염소인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놓으면 편합니다. 요거랑 이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브로민 있어요. 브로민 79랑 81 두 가지가 있는데 얘들의 존재 비율은 1대1이라서 평균 원자량이 딱 80 나옵니다. 요 브로민은 그냥 지나가는 수준 알아놓으면 되고, 염소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알아놓으면 좋다. 자, 갈로 2번 분자량.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 합한값이다. 아까 CH4 구하는 거 보여줬었죠. 앞 페이지에서.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냥 화학식을 알고 그 화학식에 있는 각 원자들의 원자량을 알고 다 더하면 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물질들의 원자량을 외워놓으면 됐습니다. 좋습니다. C, H, 탄, 질, 산, 자, 요 정도. 둘, 넷, 여섯, 여덟. 자, 이 중에서 뭐 헬륨은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자, 1, 4, 12, 14, 16, 23, 35.5, 40. 대부분이 원자 번호 2배인데 나트륨하고 수소, 나트륨, 염소만 2배가 아닙니다. 1번, 2번, 6번, 7번, 8번, 11번, 17번, 20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2배 하면 되는데 아닌 것만 알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얘들이 이제 문제 자주 나오는 분자량을 묻는 문제 자주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요거만 외우고 있으면은 바로바로 집어넣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갈로 3번. 분자가 아닌 물질의 화학식량.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이온결합 물질이죠. 철, 구리, 금속.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분자가 아닌 것들이 있어. 다이아몬드, 흑연, 이산화규소. 이런 것들은 분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덩어리가, 하나에 딱딱 떨어진 단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큰 덩어리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실험식으로 나타내고 그거의 질량, 실험식량을 그냥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식이 전부 그냥 실험식량인 거야. 자, 염화칼슘 보면은 CaCl2, Ca랑 Cl2가 한 개, 두 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Ca와 Cl은 1대2의 비율로 있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냥 우리가 화학식량을 따질 때는 그냥 실험식량에 의해서만 적어주면 됩니다. 얘가 40이었고 35.5가 두 개니까 71, 111 나오겠네요. 염화칼슘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네. 보면 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량 12 나오고 흑연도 12입니다. 흑연은 육각형 모양의 판때기가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층. 다른 층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쭉쭉 떨어져 있어. 이래서 전기가 잘 통합니다. 층이 있는 게, 이 점선 그런 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자가 건너뛰기 때문에, 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할 수 있습니다. 요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요거 조금 하고 끝날 것 같은데 몰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22페이지. 자, 몰. 일단 나오는 정의만 보면은 원자, 분자, 이온 등과 같은 이자의 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묶음 단위이다. 그러니까 뭐 계란 30개, 한 판, 연필 12자루, 한 다스. 이런 식으로 계란을 한 개, 두 개 세도 되지만 그게 너무 많을 때 하나의 묶음으로 해가지고 한 10판 있으니까 10판이니까 300개구나 이런 식으로 묶어서 셀 때 쓰는 단위입니다. 그것 왜 그러냐? 원자량을 쓰는 이유랑 똑같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는 너무 작고 실제로 물질이 반응할 때도 이렇게 한 개, 두 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예 떼거리로 반응하기 때문에 묶음으로 해갖고 계산하면 우리가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몰을 쓰는 겁니다. 자, 몰과 아보가드로 수 NA라고 쓰는데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나올 때 보고 알면 됩니다. 관계인데 1몰이라는 거는 요 숫자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거 중요합니다. 이 숫자는. 이 숫자가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는데 가끔 시험 문제는 계산하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냥 이 숫자를 외워놓으면 됩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 자, 어떻게 했냐? 자, 과학 돋보기 1몰과 아보가드로 수. 원자, 분자, 이온 같이 작은 입자들의 개수를 다룰 때 몰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동안 탄소 12g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로 정의되었고 1몰에 포함된 입자 수가 이거라는 걸 실험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12g, 자, 전체 질량이죠. 얘를 한 개 질량. 그러니까 전체 질량을 한 개 질량으로 넣으면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계란 한 판이 30g이다. 계란 한 개는 1g이다. 그럼 몇 개인가? 이걸 묻는 문제야, 그냥. 전체 질량 한 개 질량으로 나오니까 개수가 나오더라. 그걸 가지고 계산하니까 이 숫자가 나오더라. 요건데 2019년 때 그거 2019년에 SI 단위 개정 SI 단위의 기준이 바뀌었는데 몰이 지금 책에 있는 게 옛날 규정이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아보가드로 수를 그냥 1몰의 정의라고 합니다. 제가 과학 돋보기에 있는 게 옛날 거고 지금의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게 진짜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바뀐 걸 쓰는데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기준점이 바뀐 거지. 기준점이 바뀌었는데 같은 걸 쓰기 때문에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가로 2번 몰과 입자수. 원자, 분자, 이온 등의 입자별 종류 관계없이 입자 1몰에는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들어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가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원자 1몰에는 원자가 이만큼 들어있고 분자 1몰에는 분자가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분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를 물을 거면은 분자식 가지고 찾으면 돼. 그러니까 메테인이 1몰이 있다. 그러면 여기 C는 이 안에 1몰 있고 H는 4몰이 있다. 요겁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거. CH4 1몰에는 C가 1몰, H가 4몰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보가드로 곱해준 거는 여기에 N몰 있으면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곱하면은 그냥 N몰 하면 숫자 비슷해서 헷갈리니까 다시 자 X몰이라 하면은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곱하면 돼. 그럼 6.02 곱하기 10의 23승 곱하기 X 개 요거죠. 그러니까 X몰이라는 거는 X몰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는 저만큼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밑에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양을
알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양과 개수를 알 수 있다. 아까 CH 포함해서 얘기한 거 CO2 1몰에는 C 1몰, O가 2몰 들어있다. 거기에 이제 밑에 아보가드로 곱하면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온가란 물질은 그냥 실험식 그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뒤에를 더 나가려니까 이거는 여기서부터 지금 괄호 3번부터 시작해갖고 괄호 4, 5를 한 방에 하는 게 더 개념적으로 맞아가지고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할 건데 문제는 과제는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2점에서 4번까지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4번까지 해서 4번까지 풀고 어제 이제 과제를 했다면은 괜찮은데 안 했다면은 좀 열심히 앞에 거도 하고 그 다음에 1단원 3점 요거도 그냥 한 번씩 풀어보십시오. 요거 따로 풀이 안 할 겁니다. 지금 2강 3강만 문제 풀어도 지금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겁니다. 오늘 저기 2강의 2점에 4번까지 4문제랑 그 전에 있던 거 그러니까 1강에 있는 모든 문제와 그러니까 1강 2점을 했으면 상관없겠죠. 1강 3점과 2강의 2점 4문제 요게 과제인데 그러니까 12문제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만큼 했습니다. 근데 뭐냐 저기 앞에 1강 2점을 안 했다면 그거도 포함해서 풀면 됩니다. 어차피 다음 주 돼야 검사할 수 있고 요거 분명히 절대평가지만 평가에 어떻게든 영향을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까먹지 말고 지금 바로 푸시 일찍 끝났다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 푸는 시간입니다. 지금 따로 안 풀어주는 이유는 지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운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앞에 책 넘겨보면서 풀면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끝내고 문제 풀게 합니다. 어차피 같이 풀어서 같이 푼다고 해봐야 나 혼자 풀고 멍 때리고 보는 거 효과 없습니다. 공부에는 본인이 직접 풀고 직접 생각을 해야 공부가 되는 거지. 그냥 멍하니 보고 있어 다 풀었어. 아 열심히 풀었다. 본인이 푼 게 아니고 남이 풀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문제 풉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 열심히 푸십시오.